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제 우연치 않게 독신으로 살다가 채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분한테 사실혼을 이제 관제인이 제가 문답 과정에서 포착을 해갖고 환가까지 연결된 사안입니다. 이게 참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환가가 만약에 이제 10이다 10개를 한다고 했을 때 6개에서 7개 정도는 서류상으로 명백한 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그렇죠? 계약서 딱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편파행위. 계좌 열심히 골목 끼고 뒤지다 보면 좀 이상한 게 막 보여요. 이름도 그렇고.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친인척, 특수관계인이 나오죠. 사촌, 뭐 8촌 이내 친족, 아니면 이제 사촌 이내 인척, 처남댁, 그쵸? 뭐 매부, 매형, 그쵸?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상속도 뭐 부친, 모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까 좀 전 시간에 한 거 있죠.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말소자 초본, 지적전산 자료조에 사망하기 직전 2, 3년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3종 세트 딱 받으면 뭐 부동산이 처분됐는지 뭐 누가 협의 분할됐는지 거기서 이제 등기부까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20, 30%는 뭔가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채무자가 관제인 면담 과정 속에서 털어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흔적을 뒤지다 보면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계좌를 열심히 보다 보면 흔적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그쵸? 그런 어떤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환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 그거를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내고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제인 성패가 달린 거죠. 이 나머지 뭐 60, 70%는 운이에요. 진짜 뭐 보험 해약 환급금이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으면 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상속 사건이 있었는데 뭐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보니까 200만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예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럼 그걸로 끝나죠. 근데 지금 과거에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는 게, 그거는 뭐 이것저것 상가 경매돼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금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또 뭐 배당금 이의한 것까지 다 들어오면 모으니까 탈탈 털면은 한 8,000, 7,800 정도 돼요. 그럼 보수가 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환가 사건은, 상속재산 사건은 2, 3만원 예금 때문에 불안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전혀 실익이 없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지만, 그래서 이제 운이죠, 운. 그죠? 운. 그 다음에 뭐 사행위 소송이 수개를 했는데 뭐 몇십억짜리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몇억짜리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쵸? 10만 들고. 결국 이제 약간의 노력과 운이죠. 근데 나머지는 진짜 잡아내는 거는 노력이죠. 아니면 실력, 스킬, 그쵸? 경험. 그래서 이분은 이제 64년생입니다. 남자분이에요. 주거 이력은 서대문구가 모친 명의의, 모친도 임대 아파트입니다. 1854만원, 10만원. 2014년에서 18년도에 다른 사람, 여자 명의로 전세 주거지로 옮겨요. 전세금 6,500입니다. 무상거주죠. 다시 어머니로 와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여자하고 산 겁니다, 이때. 13년간 동거한 걸 보니까, 요 전에도 살고 있었는데, 뭐 채권 추심 때문에 피해 있는 거죠. 여자 명의로 옮겨놨다가, 다시 또 이제 요런 건 아마 제가 보기엔 파산 면책을 앞두고 조화를 부린 것 같아요. 어머니 명의로 가 있자. 그쵸? 그럼 사실, 이거 뭐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그냥 끝나는 거죠, 사실은. 2010년에 12년도에 인쇄소 직원이었습니다. 파주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땡땡 출판인쇄의 직원이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월급 받아서 꾸준히 사신 분이에요. 근데 빚이 1억이야. 그죠? 자기는 이제 진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초등학교 학력으로 인쇄 기술 배운 거죠. 경험으로 이제 평생 인쇄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거의 기술자죠. 평생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죠. 그쵸? 아주 성실한 기술자들입니다. 배운 걸 떠나서 인쇄 관련 기술은 아주 최고죠. 그쵸? 이분은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로 카드를 돌려먹었다 이거야. 근데 글쎄요,
이게 뭐 혼자 사시는 분이 빚이 1억씩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아무리 뭐 어머니까지 모신다고 해도 개인회생도 했어요. 폐지됐죠. 결국은 배우자가 있었던 겁니다. 배우자하고 사실은 털어놓은 거예요. 그 여자, 전세계약자는 같이 사는 여자다. 그쵸?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3년간 동거했다. 13년간 사실혼이라는 거를 밝혀냅니다. 제가 붙이는 업무도 2014년 4월 20일 보증금 6,500만원에 이 임대차 확정일자서 내지 이제 등기부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채무자는 13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2017년 9월 13일 부동산도 삽니다. 1억 8,800만원에 여자 명의로. 채무자도 약 13년 동안 인사업체라면 월 150만원 이상 수입이 있었고, 여자도 이제 식당 일용직으로 맞벌이를 통해 형성한 재산으로 추정되죠. 기여도가 있다고 봐야죠. 서로 많이 못 버는데 여자 명의로 8,800이 있으면은 둘이 같이 벌어서 뭐 한쪽 거는 다 저축을 하고 한쪽 건 생활비로 하고 그 다음에 대출 받으면 몇 천만원 형성되죠. 그렇죠? 보통 일반 부부. 채무자는 뭐 채무자도 아마 이 여자와 동거하면서 자기는 수차례 사업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뭐 말아먹고 그 다음에 뭐 술 많이 먹어서 자기도 크게 이제 피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일정 정도 이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해서 제가 800 정도로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이제 이런 뭔가 사실관계가 신청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했고 혼자 산 것 같진 않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배우자 명의로 전세금도 있고 집도 사고, 그쵸? 근데 그 집이 뭐 1억 8,800 중에 이제 대충 뭐 한가 가치는 한 7, 8천 배는 안 되죠. 사업자금이나 술값으로 다 날려먹었다고 해도 기여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감안해서 800을 파산자에 편입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채무자의 진술 없이는 뭐 발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또 관제인이 놓치는 사건도 많습니다. 사실. 관제인이라고 완벽할까요? 그쵸? 상대방 시청대리인들도 머리를 써서, 그쵸? 살짝 감추거나 진술을 안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뭐 채권자가 제보 안 하면 잘 모르죠. 그쵸? 관제인이 뭐 더군다나 지금 서류도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14종으로. 그쵸? 부모 거 일단 안 보고 자식 거 안 보고 일단 배우자도 뭐 등본에 같이 있는지 없는지 별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안 보잖아요. 지금은. 그쵸? 의심날 때는 이제 뭐 옛날에는 다 일단 상속부터 다 확정돼서 왔죠. 사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놓치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게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감내하겠지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그 정보 보호받는 게 제한되어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파산 면책의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뭐 13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8개가 튀어나와요. 사실은 아무리 줄여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흔적을 싹 지우고 파산 면책을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서류를 뭐 아무리 줄여도 나올 사람은 나오고 걸릴 사람은 걸린다. 그렇죠? 야구 명언이 있죠. 올라갈 사람은 올라갈 팀은 올라가고 떨어질 팀은 떨어진다.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릴 사람은 걸리고 빼돌릴 사람은 빼돌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관제인 면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면담, 요즘 전화로 많이 하죠. 전화로 하면 좀 답답하죠. 뭐 전화로 저도 이번 달부터는 이제 직접 면담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1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그러니까 13개 중에 면담 딱 하니까 벌써 한 7, 8개가 아주 속 시원하게, 그쵸? 깔끔하게 시인하고, 그쵸? 그럼 대책이 뭡니까? 그럼 서로 이제 대화도 되고, 그쵸? 근데 그걸 만약에 전화로 했으면 한 서너 개 뺄이 결국 나중에는 발견하겠지만 일단 힘이 들죠, 그쵸? 근데
대면 딱 하면은 일단 화끈하게 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면 상담을 반제는 하려 그래고, 그렇죠? 채무자들은 신청대리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덜 적어서 내시려 그러죠. 뭐 누락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좀 덜 적어내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밑줄 고주알 다 쓰다 보면 말만 해 하다 보면 걸립니다. 그래서 말을 좀 가급적 절제하고, 그렇죠? 신청서도 한 2장, 진술서도 한 두 장 정도. 7, 8장 써요. 거기에 다 나와. 오만 잡다구리 한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